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5일이네요. 보자, 수요일입니다. 예. 어제도 오늘 국방론평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F-35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동영상에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 40대가 있죠. 거기서 고장에 대한, 지난 1년 반 기간 동안 고장이 아주 많이 발생했다,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다루면서 그동안 이제 언급됐던 것들 한번 정리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참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이 고장에 관련된 F-35의 고장에 관련된 정보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의미심장하죠. 정권이 재출범하기도 전에 F-35 도입해야 된다고 서둘렀는데 혹시 발을 빼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뭉뚱그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처음 접한 거는 뭐 다른 경우에도 종종 그렇지만 일본 기사를 봤어요. 이게 뭐 F-35A가 한국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게 관심이 많죠, 우리나라 이야기에. 1년 반 동안 고장이 234번이 있었다. 부품이 좀 없어서 뭐 고통을 받았다,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기사를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문화일보, 조선일보 기사가 있었는데, 문화일보 기사가 좀 더 내용이 충실한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F-35A 공군형의 A죠. B는 해병대형이고 수직이 착륙하는 거. C는 함재기형이죠. 날개가 좀 넓은 거. 1년 반 사이에 234차례가 고장이 났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군은 그렇지만 목표 가동률인 75%는 충족했다, 이런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한테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F-35를 도입한 나라들, 미국 제외하고는, 미국도 이제 국회에서 나오는, 의회에서 나오는 정보고, 구체적으로 이런 정보가 밝혀진 게 드물거든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 그거는 이거를 노출시켰다는 것 자체는,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이 내용, 기사 내용을 보면서 관련된 내용에 제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공군이 설명이 이래요.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났냐? F-35는 공군의 답변은 개발과 양산을 병행하는 신기종 특성상 미국을 포함한 전 운영 국가에서도 도입 초기에 결함이 다소 식별되어서 수리 부속 조달 문제가 일부 발생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달았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고 싶은 것이죠. 먼저 인정하고 싶은 부분은, 처음으로 F-35 도입하고, 이거는 이제 비밀의 기체였거든요. 북한에만 비밀이 아니라 우리 공군 내부에서도 비밀이었어요. 이거 타는 조종사들은 기체에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했고, 우리 한국 공군이 보유한 많은 기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기종과 상관없이 전체 조종사들한테 열람이 돼요. 그 정보가 인지하고 있으라고. F-35는 거기에 있어서도 예외였고, ADD에서 연구개발 관련해서 F-35의 협조를 받을까라고 말을 건네도 이런지하에 거절당했던 그런 비밀의 기체입니다. 그 기체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느냐? 개발과 양산을 병행하는 신기종 특성상, 이렇게 나왔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신기종의 특성이 일반적으로 개발과 양산을 병행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군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뒤틀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체 신기종은 그래도 개발이 끝나고, 우리 개발 과정을 보면 아십니다. 군 적합 판정, 무슨 판정, 계속 판정을 받죠. 그게 다 오케이 되면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양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LAH도 정확하게 가장 최신 거니까 양산과 관련해서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잖아요. 나라 세금이 뭐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거는 F-35라는 기체가 개발이 워낙 지연됐고, 미국 공군은 전력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고, 많은 문제들이, F-35에 관련된 문제들이 여기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실을 비틀었든지 간에 우리한테 그걸 알려준 거는 처음이에요. 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미국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록히드 마틴은 미국의 거대 기업이고 군사복합체의 핵심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공장이 흩어져 있고 국회의원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요. 고용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쉽게 볼 수 있지는 않지만 전문지에는 언급이 돼요. 이걸 영어로 concurrent development다. 이게 예외적인 기종이에요. 네. 모든 신기종을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다. 불가피한 거죠. 예. 워낙 연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체했던 기종, 노후 기종들은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원래는 22년 시즌에 그것을 대량 생산 버전으로 이제는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공군이 오케이 하는 그 사인이 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계속 연기되고 있고, 그게 블락 4예요. 4. 현재는 블락 3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시범 운용, 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했으니까 배치된 초기형들은 전투 능력이 없어요. 그냥 날아다니는 정도예요. 몇백 대를 그렇게 소모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개발과 생산이 동시니까, 배치가 동시니까, 자, 이렇게 생산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판가름이 난 것이 블락4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규모로 미군에서 미 공군이 가장 큰 수요처죠. 사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결정을 마일스톤 C라고 했었어요. 그게 21년부터 난다 그랬는데 계속 연기돼 있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22, 23 이번 금년에 났었어야 돼요.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안 됐습니다. 몇 년도 연기된 거예요. 많이 연기되고 있죠. 그 사이에 미 공군은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다음 세대 기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대 가서는 우리 6세대 기체를 내야 된다 라면서 수입 물량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세상은 바뀌었고 F-35는 원래 약속한 것을 못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커요. 낙동강 오리알이. 이제는 완벽한 기체가 되더라도 미군이 많이 사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시간이 멀어졌기 때문에. 예. 이미 원래대로 계획대로 되려면은 블락4가 완벽한 수준에 나와서 몇 년 전부터 대규모 구매가 이루어졌어야지 록히드 마틴 수지가 맞고 미 국방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 국방부가 구매 수량을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라는 게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예상이 됐던 이야기예요. 이대로 계속 사줄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런 이야기고, 이거는 뭐 영어는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밑에 한글 부분만 제가 요약한 거니까, 블락3F,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수준인 것 같아요. 블락3에. 그래서 이 마일스톤 C가 뭐냐면은 대량 생산 버전, 블락4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완료 시기가 계속 연기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19년부터 시작했죠. 19년 12월에 완료될 수 있다. 저때쯤 완료됐으면 지금 신나게 F-35 팔고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도. 거짓말 하지 않고. 그러다가 2020년 1월, 2020년 3월, 2021년 3월, 그리고 23년, 또 23년 안 되는 거죠. 이번에 3년씩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 300몇십 대 사기로. 그것도 블락4를 전제한 것도 아니고, 블락3를 이 정도는 개선해라 라는 것을 전제로 그 정도 구입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만큼 생산하시오라고 허가를 줬어요. 이게 계속 더 연기되고 있죠. 어디까지 연기될지 모르겠죠. 예. 그러면서 미 공군은 동시에 30년 초에 6세대 전투기 그리고 새로운 4.5세대 전투기를 내겠다.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친구들은 몇 년 안 돼 있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록히드 마틴은. 2025, 26년에 가서 예를 들어서 25, 26년에 대량 생산 허가를 받는다? 2, 3년 동안 생산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기체가 준비가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사줄 수 없죠. 그것들은 완벽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1년, 2년만 기다려도 F-35의 운명한 판가름이 날 것이다. 미국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살 이유가 전혀 없다.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공군 장관이, 공군참모총장 위에 공군 장관이 있죠. 미국은 해군도 마찬가지고, 블락4를 대량 생산하기 전에 록히드 마틴에 증거를 원한다. 즉, 그 말은 우리가 록히드 마틴이 계속 블락4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공군은 아니다.
그 아직 확신이 없다. 예? 그 수량 줄이면서 지금 이렇게 하기로 한 것도 구매를 좀 해줄 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살펴볼 거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내용이에요. 2021년 5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게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줘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생산할 물량을 요구하는 거예요. 미 공군이 이만큼, 해군이 이만큼, 해병대 그리고 해외 동맹국들이 이만큼 산다는데 이거만큼 허락을 해주시오라고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하면 자기들 사고 동맹국에 팔게 해주는 거예요. 3년 단위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이 지난번에 했는데 그때는 블럭3였죠. 478대였어요. 근데 요번에 2020년 얼마 전에 결정을 했죠. 숫자가 확 줄었죠. 375대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빨리 사달라고 서둘렀어요. 방위사업 추진회까지. 왜냐? 이때 이 기간에 지난 5월, 6월, 7월 달에 이게 로키드 마틴에 우리가 사겠다는 의향이 전달되지 않으면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겠다 그래도 3년 동안은.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20대를 써 넣은 거예요. 그건 로키드 마틴의 로비일 수도 있고 미국 정부의 압박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독일도 몇 대 사겠다 그러고 다른 나라도 몇 대 사겠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안 사겠다 그런 나라도 있고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나라들은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회로 그 공이 넘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이것도 조건부였어요. 블락3의 롯더 15, 16, 17인데 이것을 로키드 마틴이 완성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전제하에 계약을 한 거예요. 미국 공군은 여기서 발을 뺄 수가 있어요. 미국 국방부는. 자, 그래서 미국 국내 수량이 줄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의 타격이 큰 거예요. 지금 이게 확 줄었잖아요.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동맹국들한테 더 구매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진짜 올인을 했을 거다라는 이해가 되고 그것이 정권 교체기를 맞은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거기서 혜택을 보는 국내의 여러 세력들이 그것을 주창했다. 정권 교체기에 맞물려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숫자를 한번 볼까요? 미 공군이죠. 이게 작년에 48대, 금년에 33대, 내년에 29대밖에 안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해군은 23년에 지금 9대 사겠다는 것이고 공군은 33대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언론 자료를 보더라도 공군은 대충 2년치가 잡히죠. 예, 해군은 1년치, 해병대는 이보다 적겠죠. 이걸 다 합치더라도 해군이 계속 3년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예? 그리고 해병대의 도입 기체가 해군하고 같다고 넉넉하게 계산을 해놓더라도 375대 향후 3년간 로키드 마틴이 생산할 기체 총 중에서 미국에서 살 기체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2는 동맹국들한테 사는 거예요. 즉 매출이 동맹국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로키드 마틴 한국 지사, 로키드 마틴 일본 지사, 일본도 한 100대 사기로 했죠. 그리고 로키드 마틴 독일 지사, 미국의 말을 함부로 거역하기 어려운 나라들한테 얼마나 열심히 마케팅을 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죠, 제가. 예. 자, 그러면 로키드 마틴의 전반적인 문제는 뭐냐? 이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2016년에 이 당시에 상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때 한 말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지금 고장 건수를 보면 더더욱 그렇죠. 예. 자, 국방성이 F-35에 대해 책임을 맡지만 존 맥케인의 말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사설로 나왔던 부분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번역에서 의회도 더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에요. 예. 지금 사겠다고 내년에 계약하겠다고 정부 예산에 4조 원 넣어서 올렸을 거잖아요. 4조 원까지는 아니지만 1차 연도 계약과 그에 관련된 비용들을 올렸겠죠. 몇 년에 걸쳐서 4조 원이 나가겠죠. 예전 존 맥케인 상원 국방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그는 2016년에 F-35에 대해서 스캔들이며 비극이다. 비용, 생산계획, 성능 면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 이후 몇 년이 지났지만 존 맥케인이 이 말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혀. 예. 어떻게 보면 미국 보수의 최고봉이었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급한 결정을 지난 몇 달간에 하면서 이런 말을 모른 채 했던 것이죠.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 무기체계, 국민들은 그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된다.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다시
문화일보 기사로 가볼게요.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가 1년 반 사이 비행 불능 상태 GNORS와 특정 임무 불능 상태, 비행이 불능 상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이죠. 아주 심한 고장, 특정 임무 불능 상태는 특수 기능이 고장났죠. 비행기가 나르는 데는 문제 없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분류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거는 다른 기준에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그죠? 총 234차례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자, 그 복잡한 내용 다 생략하고 그 똑같은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후 기종, 이걸 대체한다고 하면서 이게 고장이 많이 나니까 추락도 자꾸 하니까 이걸 대체한다는 의견이 나올 때 그때 F-35가 추가 도입권이 이게 올라탄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정작 대체한다고 했던 30년, 40년 쓴 비행기들의 같은 기준에서 이 판정은 도대체 몇 차례를 받은 것이냐. 자, F4가 26건, F5가 제공호죠. 70건이 있었다는 거죠. 자, 절대 숫자로 보더라도 234대 70이에요. F-35와 F5 제공호 비교해도. 그런데 이거는 숫자의 장난을 좀 쳤어요. 공군에서. 이걸 한번 좀 더 볼게요. F-35는 지금 40대가 있어요. 40대가 있고 2021년 말, 하여튼 작년 말이나 금년 초에 40대의 마지막 분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반의 기간 동안 평균 대수는 40대가 안 돼요. 그냥 40대라고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F5는 제공호를 우리가 몇 대를 유지하느냐,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80대 정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즉 숫자가 F5가 2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전체 대수도 고장 횟수도 이미 F-35가 많잖아요. 대당 한 대당 고장 횟수를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F-35는 5.85회예요. 지난 1년 반 동안. 반면에 F5 제공호는 한 대당 0.875회예요. 차이가 더 현격하게 벌어지죠. 실제 운용 대수를 반영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별표에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F5에 비교해서 F-35는 대당 문제가 약 7배 이상, 7배까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대체하겠다고 나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죠. 35년, 40년 된 기체보다 7배나 최신형 기체가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켜요. 그게 팩트예요. 공군이 제공한 자료에. 이거는 대단한 정보 노출이고 미국 외에 다른 운영 국가에서 이런 정보가 노출된 전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 국방 중기계에 보면은 우리가 40대 도입하는데 7조 4천억이 들었어요. 요번에 20대 추가 도입하는데 한 4조 원 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충 맞아요. 2019년 13대, 2020년 13대, 그리고 2021년에 14대예요. 그래서 40대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 1년 반 기간 동안 40대가 유지는 안 됐어요. 30대 언저리겠죠. 그러면 아까 그 고장률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상당히 제가 좀 전에 계산해서 보여드린 것은 상당히 보수적인 계산이다. 즉 7배 이상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고장률은.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전례가 있느냐?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우리한테 좋은 무기도 많이 제공해 주지만 반대로 그들의 방산 기업을 위해서 우리한테 약간의 트릭을 쓰기도 해요. 근데 큰 금액이죠. 글로벌 호크, 이 별명이 보니까 글로벌 호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4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도입했죠. 2020년 9월에 도입이 완료가 됐어요. 그때 뭐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사달라, 팔아라 했을 때 미국에서 안 판다고 그랬어요. 안 판다고. 그러다가 여러 번 졸라서 2013년에 도입이 결정됐고 4대 사는데 한 1조 가까이 들었어요. 그 마지막 기체가 뭐 2020년 9월 정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글로벌 호구란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했어요. 하나는 지난번 DX 코리아 한 1, 2주 됐나요? DX 코리아에서 이거 기종과 관련된 담당자한테 들은 말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검색을 통해서 나온 기사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부터 볼게요. 자, 이게 경향신문 기사예요. 2021년에 나온 거.
우리가 글로벌 호크를 4대 도입했죠. 2020년 9월에 도입한 글로벌 호크 3호기는 전력화 이후 단 한 건의 비행 실적조차 없다. 즉 하늘을 한 번도 못 날아갔다는 거예요. 비행기인데. 그리고 4월에 도입한 4호기는 비행시간이 80시간에 불과했다. 이 글로벌 호크가 무인 정찰기잖아요. 스텔스. 그래서 한번 뜨면 36시간까지 채공할 수 있어요. 네. 그 말은 2번 뜨고 말았다는 거예요. 4호기도. 네. 자, 그 기사 밑에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보이죠. 2년도 채 안 돼서 글로벌 호크는 현재까지 기체당 평균 10건의 기람이 발생했고 부품이 문제가 있는 거 33점 중에 11점 아직 조치 중에 있다. 즉 부품이 수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는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업계 관계자가 그 이야기를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몇 번 졸라서 산 비행기인데 한 대당 2천억, 2,500억을 걸고 샀는데 들어오자마자 한 대는 그냥 나르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즉 다른 기체도 조만간 주저앉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4호기 이야기가 나왔죠. 1, 2호기도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이상 부품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 무인기를 개발을 하게 된 단초가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번 된통 당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우리는 9월 달에 마지막을 인수받았는데 미국은 이미 그때 다른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이게 에어포스 매거진에 나온 이야기인데 2021년 7월 기사지만 훨씬 그 전부터 결정을 내렸겠죠. 마음으로 내부로는. 즉 글로벌 호크를 2027, 29년 다른 기체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주변국에 관심 있는 나라들에서 동맹국들이 글로벌 호크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 계속 운용하긴 하는 거야? 미군이? 왜냐? 운용 유지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런 최신 연기를 미국의 비밀 병기인데 우리 동맹국들한테 뜯어보게 하겠습니까? 지금 F-35도 손도 못 대게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미군이 이거를 더 구매할 것이다라는 페인트 모션까지 썼어요. 업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쇼핑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F-35도 이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드리는 겁니다. 한 2년 정도만 기다리면은 지금처럼 그들의 내심에 있던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지 글로벌 호크 마냥 표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행기 성능도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굳이 필요하다면 가격도 더 싸질 거예요. 그리고 운영 유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확신을 가질 거예요. 미국도 앞으로 3, 4주년 쓸 거니까.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왜냐? 2030년대가 되면 이미 6세대 전투기를 30년대 초에 앞당겨서 개발하겠다. 운영 유지 비용이 훨씬 저렴한 4.5세대 전투기도 같이 개발하겠다라고 미 공군이 거기다가 이미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거든요. 발을 빼고 있어요. F-35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군에서 그런 자료를 제시했다. 그 여당 의원을 통해서 그 정보가 제공됐다. 아주 예외적인 일이에요. F-35를 운용하는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도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짐작을 제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호크에 D인 거죠. D였죠. D인 다음에 참 이런 일은 다시 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중고도 전략 무인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작년에 거의 개발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이겁니다. 이거 제가 이번에 DX코리아에서 찍은 것이고 그 업계 관계자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글로벌 호구 그 건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의 작전 환경에 맞게 조율된 거지 우리가 부족해서 이만큼 설정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건 미국에서 미국이라는 작전 환경에서 글로벌하게 하잖아요. 거기서 요구됐던 ROC 사양이고 우리는 한반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양이 제한된 거예요. 그리고 실용 상승 고도 채공 시간 거기에 맞춰진 거지 역할은 똑같습니다. 이거 한 대에 떠 있으면 휴전선 다 커버됩니다. 20시간 동안 한 대면 돼요. 한 대면 20시간 동안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의 대체 기종이에요.
아주 쓰라린 경험을 하고 우리가 직접 개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다 확보했겠죠. 특히 감시 정찰 장비에 있어서. 그래서 그게 또 오히려 덕이 된 부분은 우리 저고도 정찰 위성, 그리고 우리 항공 통제기, 뭐 초계기 다 국산하기로 했잖아요. 특히 항공 통제기 같은 부분은 여기에 할 때 개발되던 기술이 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인기에도. 자, 했고,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2021년대 기사인데 이게 한 번 더 부각돼서 특히 우리한테서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F5 제공호보다 7배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이제 사실을 한번 우리 듣고 인지하고 이 기사를 보면 이 기사가 쉽게 보이지 않는 거죠. 미국 시험 기관이 미 하원에 보고한 자료에 어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800개가. 이 문제를 없애버리면 다른 문제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분기별로 계속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2021년 4월에 조사했을 때 이때는 이미 우리 기종이 다 들어왔을 때죠. 즉 그 말은 우리가 그때 데려왔던 그 마지막 기체를 여기 갖다 놓고 미국 기준으로 검사를 하면 864개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중에 8가지의 문제는 카테고리 1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위험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개발과 배치를 동시에 하는 기체다. 초기에 들어왔던 기체는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그게 이번에 공군의 데이터로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들이 대체한다고 이야기했던 40년 된 비행기보다 문제가 7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이거는 언론에 다 보도된 건데, 우리는 왜 그런 결정을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돈도 4조 원이나 들고, 항공모함까지 안 한다고 하면서까지. 자, 비용이란 부분은 또 다른 이슈죠. 트럼프가 이미 이전에 했죠. 이거 제가 몇 번 써먹은 데이터입니다. 예. 자, 뭐 이미 예산도 비싸지만은 그 비싼 예산보다 초과하는 돈을 계속 요구한다. 아주 그냥 고치덩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미 의회에서도 이 운영 유지비 문제는 기체가 완벽하더라도 이 비행기를 이 숫자만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 이야기예요. 우리 40대 이것도 앞으로 몇 년이나 유지할지 모르지만 수많은 돈이 들 거예요. 차라리 미국이 운용을 포기하면 우리도 따라 포기하는 게 더 값이 싸게 먹힐지도 몰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성능이라는 면에서 볼게요. 이거는 미국에 제가 보면은 돼 있죠.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라고 타드 해리슨이라는 이게 보수 단체입니다. 일정 부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방산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거기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군, 해군, 해병대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자 한 시도가 한 기체로 그게 F-35라는 거죠. 하나로 여러 가지를 하게 맞는 기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F-35는 많은 측면에서 공군, 해군, 해병대 각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부족하다. 세 개를 다 만족시키려고 했더니 각각으로 따져보면 각각이 다 불만족이라는 이야기. 이것도 아까 정치인이었던 존 맥케인이 보수 정치인으로서 그런 말 한 것처럼 이거는 보수 전략 전문가가 같은 취지에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식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자, 그 와중에 우리나라 언론 기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김정은이 가장 겁내는 F-35 가격 70% 폭락, 이참에 더 사. 이런 사람들 해악은 뭐냐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넓은 발을 이용해서 국민 대중들한테는 밀특들한테는 F-35는 환상의 비행기다, 최고의 비행기다, 무적의 비행기다, 이런 인상을 심어줘 놓고 우리가 구매할 때 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자, 이런데 뭐 굳이 이 기자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은 6세대 전투기를 내놓겠다. F-35는 확장성이 부족한 기체다. 그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F-22가 조기 은퇴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6세대 적용할 수 있게. 그러나 새로 만드는 것보다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은퇴하는 겁니다. F-35도 과거의 기체예요. 새로운 사상이 반영된, 새로운 6세대의 환경이 반영된 그런 되게 오픈되어 있는, 끼웠다 뺐다가 쉬운
네트워크 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체가 아니에요. 물론 개량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기체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비싸죠. 그게 미국 무기 체계에, 미국 무기 체계가 전 세계를 주름잡던 시절에 미국 무기 체계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이제는 미국도 거기서 탈피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F-35의 운명에서는 좀 더 암울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네. 자, 그리고 또 이번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좀 정치적인 부분. 2019년에 4월 17일 YTN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당시에 일본에서 F-35A가 한 대 떨어져요. 네. 그러면서 추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무슨 이유로 떨어졌느냐. 그때만 해도 F-35의 명성은 세계에서 가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명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예요. 해봤더니 과거에도 이때도 일본이 아마 이 기체를 들여온 지가 1년이나 뭐 이 정도 채 안 됐을 때 우리보다 살짝 일찍 도입했거나 그래요. 이 기체 분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분량이에요. 초기 분량. 네. 살짝 우리보다 앞서 도입했거든요. 과거 7차례나 긴급 착륙했다는 거예요. 아마 1, 2년 안 됐을 시점이었을 거예요. 도입하고 나서. 자, 10세대가 7차례 문제를 일으켰죠. 거기서 더 주목할 내용은 미야마 노부아키라고 일본 방위 장비청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네.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 문제를 공개해라. 이렇게 요청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적절하게 정비 점검을 했지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고 싶습니다. 말을 안 했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조정부사의 목숨이 걸린 일이고 한 대 1,000억이 넘는 돈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에서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도 얼마 전까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지만 그게 깨지고 그 내용이 공개가 됐다는 거죠. 엄청나게 예외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것도 야당 의원이 어떻게 해서 알아낸 게 아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이것은. 자, 이거는 F-35 바이바이 이러는 수순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신호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공개한 사람은 신원식 의원이에요. 군인 출신이죠. 삼성장군이었고 수도방위 사령관까지 했네요. 비례대표예요. 초선이고.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의원실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자, 이게 뭐와 맥락이 닿느냐. 예? 자, 아마 이 양반은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F-35A 추가 도입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그걸 지지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 이게 이 사람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다. 초선 의원인데 그것도 비례대표인데 당의 입장과 다른 또 정부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본인이 총대를 맸다고 봐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쪽으로. 왜냐? F-35A를 안 사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크게 기여를 했던 한 축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게 되거든요. 그것도 안 좋은 방식으로 사준다 그랬다가 안 사주는 셈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MB를 갖다가 사면 복권시키겠다 그랬다가 못 시키게 된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의 지지층 축이 하나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총대를 맸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신은식 의원이.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김성경 합창의장이 9월 19일날 이런 말을 했죠. KF-21 함재기형 개발 검토 시사. 개발해도 된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기사가 났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KF-21 함재기형 자체도 큰 이야기지만 그것을 더 큰 이야기는 함재기형을 운용할 중형 항모를 전제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자, 뭐 이것이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는 제가 예전에 제 짐작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새로운 영상으로 뽑아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 즉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F-35를 도입한다고 그랬을 때 이미 그 자료를 다 파악하고 있는 F-35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또 미래 확장성이 부족한 부분, 특히 우리는 지금 무인기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6세대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KF-21을. 그게 네트워크 되겠습니까? F-35랑 안 돼요.
이건 그냥 글로벌 호구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거를 우리 방사청이나 공군이나 국방부에서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정부의 인사들이 들어오면서 그걸 밀어붙인 거죠. 수많은 마찰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카이까지 포함해서. 자, 어쨌거나 그게 정리가 되고 지난 정부에서 하던 방식으로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결론은.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신원식 의원의 발언은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총대를 맨 것이다. 어려운 소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자,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은 신원식 의원이 야당이던 시절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무위키 자료를 보면은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1년 전이에요. 자, 그때 경항공모함 하겠다라고 청와대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언급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운표 되어 있죠. 해군 극소수의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경항모를 추진 중이라고 주장. 또한 업체의 로비, 해군과 조선업계 불법 네트워킹 같은 단어를 거론하면서 경항모를 건조할 경우 군이 비리 집단이 될 것, 감사원 감사나 특검 한번 받아보겠냐, 이런 식으로 거의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입장이 바뀐 거죠. 정부 여당의 입장을 전체로 뭉뚱그려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뒤에 큰 흐름을 해서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발언을 했던 신원식 의원이 F-35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본인이 알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사화 시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F-35A는 확실히 예상을 했던 대로 많은 문제가 있는 기종이었고, 미국에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그 모습, 구매 수량을 줄이는 그 모습이 국내 데이터로도 확실히 증명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F-35A 도입을 추진했던 여당이 그런 자료를 공개했다. 또 그런 내용은 KF-21의 함재기형 개발, 중형 항모 그런 거 갖고 맞물려 있다. 그래서 KF-21 위주로 우리 공군 전력을 짜야 되겠다. 이것은 곧 방사청, 공군, 국방부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판단했던 내용일 것이거든요. 즉 이전 정부에서 판단했던 내용이에요. 자, F-35 스텔스기 공부는 40대면 충분하다 라고 판단했던 내용으로 돌아갔고, 그 나머지 전력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것을 빨리 개발해서 해결하자. KF-21 이 결론으로 돌아온 거예요. 글로벌 호크랑 똑같아요. 써봤더니 야 이거 못 쓰겠더라. 운영 유지도 안 되고 비싸기만 하고 우리가 미국한테 당했다. 야 우리가 직접 개발하자. 전략 고고도 무인기 개발해버린 거잖아요. 그 수순으로 다시 가고 있다. 그 와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지원했던 몇몇 세력들이 크게 낙담하고 실망할 것 같다. 분노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